안녕하십니까. 6장 Normalizing Flow 모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Normalizing Flow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Normalizing Flow 모델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 Jacobian Determinant의 중요성, Real MVP의 구조와 그 안의 Coupling Layers, 그리고 우리만의 Custom Coupling Layers를 만드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핵심 주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더불어 글로우와 피오르드와 같은 다양한 방법론들도 살펴볼 것입니다. 한 데이터 분포를 모델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현실 세계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패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챕터 3에서 배운 VAE, Variational Autoencoder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복습해보자면, 인코더는 복잡한 데이터 분포를 간단한, 예를 들면 정규 분포와 같은 분포로 변환합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고차원의 복잡한 데이터를 저차원의 간단한 형태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디코더는 이 간단한 분포에서 샘플링을 수행하고 그 샘플에다 원래의 고차원 데이터로 보관합니다. 즉,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VAE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의 데이터 분포 PZX를 모델링하는 것이 아닌 근사치인 QZX로만 모델링을 합니다. 이로 인해 VAE는 원래의 데이터와 정확한 동일한 분포를 가진 샘플을 생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Normalizing Flow입니다. 이 기술은 VA와는 다르게 데이터의 복잡한 분포를 직접적으로 학습하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Normalizing Flows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코딩 함수는 인코딩 함수의 정확한 역함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압축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Tractability, 즉 계산 가능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어진 함수와 그 역함수 모두 실제로 계산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방향성입니다. 복잡한 분포에서 간단한 분포로의 변환뿐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의 변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데이터 생성과 변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의 도입 배경 중 하나를 살펴보자면, 신경망은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신경망은 그 출력을 바탕으로 입력을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분포와 간단한 분포 사이의 변환을 역변환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연구의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Normalizing Flows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제에서 소개한 확률 분포는 2차원의 공간, 즉 평변상의 직사각형 영역 X에 대해 정의됩니다. 이 분포를 Px의 X라고 합시다. 여기서 X는 두 개의 변수 x1과 x2로 구성됩니다. 이제 각 변수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x1의 범위는 1 이상 4 이하입니다. x2의 범위는 0 이상 2 이하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도메인 내에서 모든 가능한 값의 확률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확률 값들을 모두 더하면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다루는 확률 분포에서 변수 x1은 1에서 4 사이의 값을, x2에서는 0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확률 분포를 다루게 되었을까요? 목표는 원래의 확률 분포를 단위 전사각형 Z상에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새로운 변수는 Z, Z1, Z2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매핑 함수입니다. x에서 z로의 변환 함수 f, 그리고 그 반대 방향 z에서 x로 변환한 함수 g. 이 두 함수는 서로의 반대 역할을 합니다. x의 특징점을 z로 변환하면 그 점을 다시 x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핑의 핵심은 그 일관성입니다. 두 함수 f와 g를 사용할 때 어떠한 왜곡도 없이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와 이에 따른 변수의 매핑은 복잡한 데이터 구조나 정보를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변수 변환과 그것이 확률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자면, x에서 z로의 변수 변환을 생각해 보면 이 변환이 기존의 확률 분포 pxx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를 방정식 g를 이용하여 z 기반의 함수 pzz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pz의 z를 단위 정사각형 내에서 적분했을 때 그 결과가 6분의 1로 나옵니다.
이는 확률 분포의 기본적인 조건, 즉 전체 영역에서의 적분값이 1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환 후의 pz의 z는 유효한 확률 분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분포의 핵심은 적분 보장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확률 분포를 간단한 분포로 변환하거나 샘플링을 할 때 그 결과 확률 분포는 반드시 1로 적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포를 확률 분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적의 변화와 정규화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먼저 x의 면적이 6이었다면 z로 압축할 때 면적이 1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확률 분포에는 이러한 면적의 상대적 변화를 고려한 정규화 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규화 인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야코비안 행렬식의 절대값입니다. 이 값을 활용해요. 우리는 확률 분포의 변환 과정에서 필요한 정규화 인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변화는 항상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확률 분포의 경우 이 변화는 분포의 전체 면적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영역 X의 면적이 6인 확률 분포를 생각해 봅니다. 이를 단위 전사각형 Z로 압축한다면 그 면적은 1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확률 분포의 해석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포의 정규화 인자를 곱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규화 인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서 야코비안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야코비안 행렬식의 절대값을 활용하면 원래의 분포와 변환된 분포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정규화 인자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변환된 확률 분포가 원래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야코비안은 어떤 함수의 미분을 행렬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z는 fx와 같은 다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야코비안 행렬의 행렬식은 함수 변환에서의 공간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합니다. 행렬식 자체는 n/n 행렬에 대한 것이며 기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평행 육면체의 부호 있는 부피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차원에서의 이것이 평행사변행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야코비안 행렬식은 부호를 가지기 때문에 음수일 경우 절대값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제 변수 변환 방정식을 고려해 봅시다. x와 z 사이의 변수 변환이 가능하다면 이 변화는 계산상의 문제점을 수반합니다. 특히 고차원 행렬의 행렬식 계산은 계산 비용이 많이 들며 이 변환의 역함수나 역변환 함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역변환이 가능하며 행렬식을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특수한 신경망 구조가 제안되었습니다. 실습과 비부피 보존, 리오 MVP 변환 기법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리오 MVP는 복잡한 데이터 분포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서 야코비안의 계산과 변수 변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2차원 공간에서의 확률 분포입니다. 이 확률 분포는 2차원 공간 내의 직사각형 영역 X상에서 정의되며 Pxx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x 자체가 벡터 값이고 x1, x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변수는 각각의 범위를 가집니다. x1은 1에서 4 사이의 값을 가지며 x2는 0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이 확률 분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적분 특성입니다. 확률 분포의 전체 도메인 내에서 이 함수를 적분하면 그 결과는 1이 됩니다. 이는 확률 분포의 기본적인 성질로 모든 가능한 사건의 확률을 합하면 1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MakeMoon 함수는 두 개의 중첩된 초승달 모양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종종 비선형 분류 알고리즘을 시험하거나 복잡한 데이터 패턴을 시각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잡음 매김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데이터 포인트 간의 간격이나 분산을 변경할 수 있어 복잡한 분류 문제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제 생성된 데이터셋을 사용하려면 흔히 데이터 정규화 과정을 거칩니다. 데이터 정규화는 학습 알고리즘의 수렵을 가속화하고 여러 특징 간의 스케일 차이를 줄여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우리가 선택한 정규화 방법은 표준화입니다. 이 방법은 각 특성의 평균을 0으로 조정하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듭니다. 수학적으로 각 데이터 포인트는 원래 값에서 특징의 평균을 뺀 뒤 특징의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이렇게 정규화된 데이터는 모델 학습 시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데이터 정교화는 거의 모든 종류의 머신러닝 작업, 특히 신경망 학습에서 중요한 전처리 단계입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커플링 디멘션은 커플링 레이어의 차원 또는 유연수를 나타냅니다. 커플링 레이어는 사용될 커플링 레이어의 개수입니다. 인풋 디멘션은 모델의 데이터 차원 수입니다. regularization 정규화 파라미터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처리될 데이터 샘플의 개수입니다. 이는 학습 속도와 메모리 사용량에 영향을 줍니다. epox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 반복 횟수입니다. 이 함수는 두 개의 중첩된 초승달 모양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이터 포인터를 생성해 줍니다. 우리는 노이즈라는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간격이나 분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복잡한 분류 문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생성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정이 바로 데이터 정교화입니다. 데이터 포인터들 사이의 스케일 차이나 특징 간 값의 차이 때문에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합니다. 정규화 과정을 거치면 모델이 학습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저희는 표준화를 사용합니다. 커플링 레이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플링 레이어는 딥러닝 모델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역할은 바로 스케일링과 변환입니다. 입력 데이터는 다양한 범위와 형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모델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스케일링과 변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커플링 레이어는 입력의 각 요소에 대한 스케일링과 변환 요소를 생성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스케일링과 변환 요소를 어떻게 표현하고 다룰까요? 바로 텐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입력 데이터와 동일한 크기의 텐서 두 개를 생성합니다. 이 두 텐서 중 하나는 스케일링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두 텐서를 통해 커플링 레이어는 입력 데이터의 각 요소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코드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코드는 커스텀 커플링 레이어 구축입니다. 입력으로는 두 개의 차원을 가진 텐서가 사용되며 이를 통해 스케일링 및 변환 요소를 출력합니다. 2번 코드는 스케일링 스트림으로 크기가 256인 덴스 레이어 스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케일링 레이어에서는 크기가 2인 레이어를 사용하며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모델의 출력 범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모델이 더 다양한 특성을 잘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코드는 변환 스트림으로 이 경우도 크기가 256인 덴스 레이어 스택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변환 레이어는 크기가 2이며 리니어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변환 스트림은 모델이 학습할 패턴의 복잡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4번 코드는 케라스 모델로 통합이며 이제 커플링 레이어를 케라스 모델에 통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이어는 두 개의 출력, 즉 앞서 언급한 스케일링 및 변환 요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케라스를 통해 복잡한 구조의 모델링을 간소화시켜 줍니다. 데이터 처리의 다양한 레이어 중에서 커플링 레이어는 특별한 주목을 받습니다. 이 레이어는 단순히 전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일부만을 처리하는데 이는 마스킹이라는 기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마스킹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어떤 것을 가린다는 개념입니다. 커플링 레이어에서의 마스킹은 데이터의 특정 차원만을 선택하여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의 전체적 차원이 uppercase D일 때 우리가 D 차원만 선택적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나머지는 마스킹을 통해 가려집니다. 이는 데이터 내에서 D 차원만이 실질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데이터의 요소 x1, x2로 이루어져 있을 때 오직 x1만을 보고 싶다면 x2를 가려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커플링 레이어는 x2에 영향을 받지 않고 x1에만 집중하여 작동하게 됩니다. 커플링 레이어를 통과한 데이터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자면 이 레이어에서의 데이터는 두 가지 주요한 요소, 즉 스케일링 및 변환 요소로 구성된 출력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출력은 데이터의 형태나 성격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역마스킹이라는 과정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데이터에서 특정 차원을 마스킹하여 일부 정보를 숨겼다면 이 역마스킹 과정에서는 그 숨겨진 정보들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x1, x2 중 x1, 0만이 처리되었다면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 0, s2 및 0, f2의 형태로 데이터가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업데이트 방정식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차원 대문자 D 중 소문자 D는 그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이것은 데이터가 어떻게 변환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방정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야코비안 행렬 안에서 일어나는 연산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코비안 행렬의 일부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 왼쪽 부분 행렬을 살펴볼 때 이 부분 행렬은 그 구조 자체가 복잡합니다. 이를 단순하게 표현하거나 간략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복잡성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중요한 정보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쪽 오른쪽 부분 행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행렬은 대각 행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행렬의 대각 요소들은 exponential s, x, 1부터 소문자 d 차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행렬의 특성 및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z, d 플러스 1부터 대문자 d와 x, d 플러스 1부터 대문자 d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z, d 플러스 1 대문자 d는 x, d 플러스 1 대문자 d의 선형 종속적입니다. 이는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레디언트는 스케일링 요소에만 의존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야코비안 행렬은 lower triangular 행렬입니다. 이 행렬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행렬식이 대각 요소들의 곱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행렬식을 계산할 때 복잡한 연산 없이도 간단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forward equation을 재배치해서 역변환이 가능합니다. 커플링 레이어의 기본 구조를 생각해보면 하나의 레이어에서 일부 데이터만이 변형되는데 이렇게 되면 변형되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바로 중첩의 핵심입니다. 커플링 레이어를 여러 개 겹쳐 놓으면 이전 레이어에서 변경되지 않았던 부분이 다음 레이어에서 처리되어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전체가 균형 있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첩 구조는 야코비안 행렬의 계산에 있어 큰 장점을 가집니다. 중첩 구조를 사용하더라도 야코비안 행렬의 계산은 굉장히 단순하게 유지됩니다. 이때 선형 대수학의 기본 성질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두 행렬의 곱의 행렬식이 각 행렬식의 곱과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여러 겹의 레이어를 통한 결과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수의 합성에 관한 특징도 중요합니다. 두 함수가 합성되었을 때 그 역함수는 각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성질은 중첩된 커플링 레이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커플링 레이어를 쌓아서 사용할 때의 작동을 살펴보자면 마스킹을 교대로 뒤집으며 커플링 레이어를 중첩시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레이어의 텐서 앞부분을 처리하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뒷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중첩된 커플링 레이어의 특징은 전체 입력 텐서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레이어만 사용했을 때는 텐서의 일부만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중첩 방식을 통해 전체 텐서가 균일하게 변환됩니다. 이로 인해 신경망의 효율성과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DB는 Normalizing Flow 모델 중 하나로 딥러닝에서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델의 핵심 목표는 음의 로그 우도, Negative Log Likelihood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소식으로 표현하면 Minimize minus log pxx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로그 우도를 최소화하는 것만이 이 모델의 특징은 아닙니다. Real MPV의 forward process에서는 특정한 출력 분포를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는 이 출력 분포로 표준 가우시안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준 가우시안에서 샘플링된 점을 가지고 역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함수가 G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여 샘플링된 점을 원래의 이미지 도메인으로 변환합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의 분포를 설정합니다. 네트워크는 표준 2디멘셔널 가우시안을 목표 분포로 사용합니다. 이는 통계적 모델링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 분포입니다. 두 번째로 교대 마스크 패턴을 생성합니다. Real MVP는 교대로 사용되는 두 가지 마스크 패턴 0,1과 1,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들은 커플링 레이어에서 입력으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 Real MVP 네트워크를 정의합니다.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커플링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각 레이어는 입력의 차원, 커플링 레이어의 차원, 그리고 정교화 요소를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로
네트워크의 호출 함수를 정의합니다. 코어 메서드는 주요 연산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훈련 중일 때 데이터에서 잠재 공간으로 전진하며 그렇지 않으면 잠재 공간에서 데이터로 후진합니다. 여기서 전진과 후진은 디렉션 변수를 통해 제어됩니다. 다섯 번째로 전진 및 후퇴 방정식입니다. x는 현재 입력 데이터이며 마스크와 반대 마스크를 사용하여 스케일링 s와 변환 t 요소를 계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는 업데이트되거나 역변환됩니다. 여섯 번째로 자코비안 로그 결정식입니다. 스케일링 요소의 합으로 로그 결정식을 계산합니다. 이는 손실함수의 계산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곱 번째로 손실함수입니다. 손실함수는 변환된 데이터의 음의 로그 확률과 야코비안의 로그 결정식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네트워크는 원하는 분포를 학습하게 됩니다. 먼저 그림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이는 그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좌측에는 입력이 위치하고 우측에는 출력이 위치합니다. 그림의 상단은 정방향 프로세스를 나타내며 반면에 하단은 역방향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 추가로 보이는 것은 에포크 1, 2, 3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각 에포크에서 변화를 통해 모델이 얼마나 학습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이 완료된 후 이 모델을 사용하여 훈련 세트를 특정한 잠재 공간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잠재 공간은 데이터의 본질적인 특성을 포착하는 공간이며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잠재 공간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된 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데이터 분포의 샘플처럼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델이 잠재 공간에서 샘플을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로 잘 변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환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데이터는 항상 좌측에서 우측으로 변환됩니다. 이는 데이터의 흐름과 모델의 작동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다음은 에포크 4, 5, 31대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에포크 값이 커질수록 더 훈련이 잘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에포크 값이 300 이후로는 시각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모두 에포크에 따른 손실함수 값의 변화를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교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실행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교재에서의 모델 학습은 에포크 300에서 중단했지만 교재의 범위를 넘어 에포크 3000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이로써 에포크 300 이후에도 모델 손실함수 값이 계속 감소하는지 아니면 일정 수준에서 안정화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에포크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모델의 성능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손실함수의 값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모델의 예측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험 결과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관철되었습니다. 에포크가 계속 증가할수록 손실함수의 값이 꾸준히 감소하고 안정화될 것이라는 초기 예상과는 달리 특정 에포크 구간에서 손실함수의 값이 불규칙하게 튀거나 기대보다 높게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딥러닝의 발전에 따라 연구자들은 더 고품질의 샘플을 생성하는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글로우는 뛰어난 샘플 생성 능력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잠재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영 마스킹 설정의 대체입니다. 이전 방법 대신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를 도입하여 역변환 가능성을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오 MVP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리오 MVP는 각 단계 후에 채널 순서를 변경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 글로우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 원하는 채널의 순열을 생성하는 보다 일반화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의 도입은 글로우 모델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원바이원 컨볼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모델이 데이터 분포를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행률식과 역함수의 계산이 대규모 데이터에서도 용이하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데이터 변환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기존에는 데이터 변환 과정을 이산적인 단계로 취급했다면 퓨어로드는 변환 과정 자체를 연속적인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변환을 표현하기 위해 상미분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줄여서 ODE는 변화의 연속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퓨어로드는 이 ODE를 활용하여
변환의 동력학을 모델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OD의 매개 변수는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이 매개 변수들은 신경망을 통해 생성되었습니다. 즉, 신경망은 변환의 연속성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데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블랙박스 ODE 솔버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 피오르드는 초기 조건에서 시작하여 원하는 시간 지점 값을 효과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요약 차례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주요 개념들을 간략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Normalizing Flow 모델은 딥러닝에서 복잡한 확률 분포를 변환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이 모델은 원하는 출력 분포에 따라 데이터를 샘플링하면서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풀어나갑니다. 이 변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야코비안 행렬식입니다. 이 행렬식을 통해 변환된 데이터의 확률 밀도가 계산되며 손실함수를 정의하는 데에서 필수적입니다. 이 중에서도 Real MVP는 데이터 변환의 효율성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 특징적인 두 가지 마스크 패턴은 원본 데이터 도메인의 변환을 극대화합니다. 이때 커플링 레이어라는 핵심 구성 요소를 통해 데이터의 일부만을 변경하며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조절합니다. 사용자마다 다양한 데이터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커스텀 커플링 레이어를 구축에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는 계층의 마스크 및 영 마스크 구조에 따라 갱신됩니다. Real MVP의 학습 과정은 야코비안 행렬식과 변환된 데이터의 확률을 바탕으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글로우는 이 Real MVP의 발전된 형태로 원바이원 합성국 계층의 도입을 통해 데이터 변환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오르드는 변환의 연속성에 집중합니다. 상미분 방정식과 신경망의 조화를 통해 연속적인 데이터 변환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딥러닝과 확률 모델링의 조합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변환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